제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0대 결격 사유라는 주장을 한번 보시죠.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정치 자금이 의혹이 있다. 있습니까? 뭐 다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수입을 초과한 지출 역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입을 초과한 지출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세비 수입을 초과한 세비 외 수입으로 지출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소득 없는 자산 형성. 소득 없는 자산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도한 기부 내역. 이거는 이제 교회 헌금을 얘기하는 뭐 것입니다. 개인적인 네, 신념의 종교의 자유가 문제라고 있는. 봅니다. 네. 그다음 의정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의혹. 이것은 이미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봅니다. 네, 자녀 학비 출처 불명, 허위 그것은 사실. 분명히 아니라 명확하게 엄마가 책임진 것입니다. 네, 중국 석사 학위 진위 관련해서. 따로 오후에 아주 꼼꼼하게 질문을 주시면 꼼꼼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은清華대란 대학이 그렇게 허위로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은 네, 아닙니다. 위장 전입. 위장 전입할 일이 없습니다. 예, 형사처벌 전가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까? 형사처벌은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운동, 인한 것이 예. 있고 정치자금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황운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이 반미 전력이다라는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미문화원 사건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것은 굉장히 네. 우리 민주화운동사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허위 조작을 하였냐면 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있을 인사청문회는 이런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와의 싸움에서 진실을 밝히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댓글 공작 리박스쿨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이 알려지고 지금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총리께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이죠. 네, 언론에 나온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아직 누구도 저 충분한 진상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제가 2012년도 국정원 요원에 의한 댓글 공작을 밝히는 현장에 갔었고 국정원과 시발단에 의해서 대선에 정치 공작을 했던 거고 그 다음까지 포함해서 국정원이 개입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까지 지난 시기에 2020년 총선에서 그다음 2022년 대선에서 선거 개입을 했다는 흔적이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소녀 속 리박스쿨 대표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족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차고 넘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선관위는 중립의 의무가 있고 독립된 조직인데 이 사이에서 벌어졌던 것이 부정선거다라는 내용을 많이 유포를 합니다. 그게 지난 윤석열이 12월 3일 내란을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다라는 그 프레임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많은 언론에 의해서 그것이 확대 재생산이 되고 댓글 부대가 활약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되셔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혹시 있으면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방안을 짜서 취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리가 되면. 예,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총리 후보자가 자격 여부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결격 사유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5대 결격 사유와 플러스 2개, 7대 결격 사유에 해당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생산됐음을 지적하고 가짜 뉴스를 반드시 근절시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가짜 뉴스는 대책을 강구해서 근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정부가 있었고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그다음에 민주정부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 국민 주권 정부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이번 초대 총리 후보자가 된 데에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그 공이 있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가장 장점으로 꼽는다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 주시니까 생각나는 것은 제가 18년 정도 정치적 야인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결국은 정치가 어떤 기술이나 공학도 아니고 또 지식인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운 것이 그나마 저에게는 남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만든 시대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K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시대 정신과 집단지성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해서 이러저러한 경험을 좀 해보고 또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몸에 밴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